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하영. 회사원인 남편과 초등학생 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두 5 식구이고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다. 시댁은 이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지조였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근을 자주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때가 되면 토지를 모두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명, 개념 없는 엄마가 있어서 골치를 썩고 있었다. 무개념 엄마의 이름은 왕재숙. 집도 가까웠는데 꽤 오래전부터 우리 집 공터에 무단주차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했다. 그럴 때마다 좋은 말로 주의를 줬는데도 왕재숙은 친한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봐줘? 치사하게! 라면서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무단주차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날도 왕재숙이 남편 소유의 땅에 무단주차를 한 것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를 줬다. 왕재숙 씨, 함부로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비워둔 땅인데 뭐가 어떻다고 이래? 그건 우리 사정이고 재숙 씨야말로 자기 집 놔두고 왜 여기 세우는 건데요? 자긴 어쩜 말을 그렇게 밉게 해?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하영 씨 완전 치사하다고 소문낸다? 그러더니 왕재숙 씨는 진짜로 다른 엄마들한테 나에 대해서 돈 좀 있다고 뻐기면서 야박하게 구는 치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 결과 어느 틈엔가 나는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정근 얘기가 나왔다며 나한테 상의를 해왔다. 엄마들하고의 관계도 이상해졌고 차라리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없이 이사 준비에 들어갔다. 딸아이는 처음엔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싫다고 했지만 본래 성격이 활달하고 사회성이 좋아서 새로 전학갈 학교를 알아보고 이사갈 집도 찾고 하는 사이에 이사가면 어디에 가고 싶다, 뭐가 갖고 싶다 등등 금세 기분이 달라졌다. 내가 이사 준비를 하는 사이 남편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고 같은 지역의 한 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사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일요일 오후 토지를 구매한 기업의 한 사장이라는 분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며칠 전에 제가 구입한 부지 말이에요. 거기에 모르는 차가 20대나 주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20대나요? 저도 모르는 일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가운데 남편을 따라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역시나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건 틀림없는 왕재숙의 차였다. 곧바로 왕재숙한테 연락을 했다. 왕재숙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차를 이렇게나 많이 무단주차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 벌써 알았어? 실은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중인데 레스토랑을 빌렸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자기네 땅에 세워둔 거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 공간이 부족했는데 덕분에 살았어. 허락도 안 받고 이건 좀 아니죠? 어머, 자기 화난 것처럼 들린다. 아, 파티에 초대 못 받아서 속상해서 그러는구나?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툭하면 땅 가진 유사나 부리는데 누가 파티에 부르고 싶겠어? 파티고 뭐고 당장 이 차들 다른 데로 옮겨요. 노. 그건 아니지. 파티 지금 시작했는데 뭔 소리? 방해되니까 그만 끊을게. 차들을 옮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왕재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때 토지 소유주가 된 기업 관계자 몇 분이 오셨다. 좀 있으면 협력업체에서 집안 공사를 하러 올 텐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차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공사 시작하면 저 차들 못 움직일 텐데요. 무단주차한 사람들 사정까지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진행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앞쪽 빈 공간에 대형 트럭이 주차됐다. 게다가 구멍을 파고 폐연한 흙이 수북이 쌓이면서 차가 드나들던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렸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됐다. 한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차가 출동했을 때 파티를 끝낸 왕재숙 일행이 차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걸 보고 다들 기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차를 어떻게 빼라고 이렇게 해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이 무단 주차에 대한 벌금 영수증을 발부하자 왕재숙 씨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다. 거기서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벌금을 왜 내? 죽어도 못 내. 그러자 이번에는 파티에 참석했던 엄마들이 왕재숙한테 맹비난을 퍼부었다. 왕재숙 씨는 화가 난 사람들한테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사람들한테 그게 통할 리가 없었다. 괜찮다고 해서 여기다 세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격분한 파티 멤버들에게 당황한 왕재숙은 궁색맞은 자기 변명을 늘어놨다.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여긴 내가 평소에 자주 이용했었고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어서 자기들한테도 말했던 거야.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여기에 무단 주차하지 말라고 내가 평소에 늘 말했을 텐데요. 오늘도 사전에 나한테 양해를 구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거야. 왕재숙 씨의 무개념한 행동으로 결국엔 애꿎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자 엄마들은 이번 일의 책임은 왕재숙한테 있다며 벌금은 왕재숙 혼자 다 내라고 요구했다. 벌금은 한 대당 20만 원으로 모두 20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니까 400만 원이란 거금을 왕재숙 혼자서 떠안게 됐다. 그럼 이 공사는 대체 언제 끝나? 차를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공사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그 전까지는 차는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뭐 일주일?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못 쓰면 어떻게 살아? 절대 안 돼. 무슨 수를 좀 써. 무단 주차를 한 건 그쪽이잖아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절대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폭망이야. 그냥 잠깐 차 좀 세워둔 걸 가지고. 여기에 차를 세워둬도 된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군데 끼어들어요? 나는 여기 땅 주인인 이하영 씨하고 할 얘기가 있거든요. 좀 빠져줄래요? 이 땅 주인은 접니다. 우리 회사 땅이에요. 에? 옆에서 듣고 있던 차주들은 상황을 알게 되자 왕재숙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더 화를 냈다. 차를 쓸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왕재숙 씨가 져야 한다며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론 끝에 공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은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결론이 났고 물론 모든 비용은 왕재숙 씨가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합의를 봤다. 막대한 비용이 추가됐지만 전업주부인 왕재숙 씨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사실대로 털어놓게 됐는데 얘기를 듣고 화가 난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며칠 후 무단 주차에 관한 일련의 일은 현 소유자인 한 사장님과 경찰에 맡기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사 준비를 하며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분노로 악에 바친 왕재숙 씨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이하영 씨! 집에 있지? 문 열어 빨리! 왕재숙 씨, 무슨 일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옆집에 민폐니까 진정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거기 자기네 땅 아니었어? 서로 다 아는 사이에 무단 주차라고 신고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장 내 돈 돌려내. 그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 땅을 팔아? 네, 그 땅은 지금 그 회사 소유지예요. 자기네 땅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 주차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현실을 알려주자 왕재숙 씨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대로 돌아갔다. 그 후 왕재숙 씨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며 주위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닌단 말을 들었는데 파티한다고 모였다가 경찰이 출동한 일이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왕재숙 씨를 친구로 대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자 왕재숙 씨는 언제나 혼자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됐고 그런 그녀 옆에 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시댁에서 나와 남편 정근지로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혼자서 적응해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왕재숙 씨하고 얽혔던 트러블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긴다. 앞으로는 누구와 사귈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이 통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